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히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창중 칼럼 회상의 윤창중 대표 칼럼니스트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일단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피정. 네. 요게 이제 북 콘서트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십니까? 오는 9월 3일, 예. 다음 달 3일이죠. 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10m만 걷다가 우양우를 하시면 거기에 그 뉴올이라는 컬처 카페가 있습니다. 예. 뉴올이라는 컬처 뉴올. 카페. 예. 거기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윤창중 그가 돌아왔다. 아, 그가 돌아왔다. 네. 언론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좋게 써주는 언론도 있겠지만 네, 네. 또 뭐 하나 해갖고 또 관심 있게 오는 언론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좋게 써주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해명하고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예. 피정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참 혹독한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예. 윤칼세 독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지지와 저를 끝까지 믿어준 그 신뢰, 위로, 격려 때문에 그 3년의 깊은 터널을 헤쳐나왔는데 예. 또 그 덕분에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고 이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참 뼛속 깊이 예. 참 전율하는 예, 예. 그런 감동을 느끼는데 참 전국의 수많은 독자들께서 예. 참 농도 짙은 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진한 그러한 지지를 성원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괜찮게 괜찮게 판매가 되고 있다. 숫자에 네, 대해서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사실 과거에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네. 야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생계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책을 써서 네. 그것을 수입으로 해서 예. 견뎌왔다. 그래서 저는요, 예. 윤칼세의 피정, 네. 이게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네. 이 고난의 시기를 네. 그래도 지금 에어컨도 안 나와요.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가서 시원한 음료수도 좀 마시고 네. 또 글을 쓰려면 사람이 머리가 네. 좀 이렇게 맑아져야 되잖아요. 너무 참 힘들어도 참 그게 안 나올 텐데,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꼭 밑에다가 제가 주문처 이 그래픽을 넣겠습니다. 네. 진짜 말이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구매와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네. 많이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공교롭게도 윈스턴 처칠 수상이 참 11년 동안 예. 야인 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야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인으로서의 그 비참한 세월을 견뎌나는데 하나는 이제 글을 썼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예. 그쵸. 그래서 유명한 한 그 평론가가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처칠의 명예가 올라간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의 명예가 올라갔다.
그렇죠. 권위가 올라가. 권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책을 팔아가지고 그 책값으로 이 어려움을 그 실업자로서의 참 비참한 생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다고 그래요. 네. 아, 진짜예요. 애국 활동도요, 너무 굶으면요, 애국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예. 책을 봐야지만이 지식적인 교양이 높아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로 글을 봤을 때와 이 책으로 이 종이로 인쇄된 것을 봤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 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좀 전 세계에 있는 독자들이 저한테 이제 지금 구독을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매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송금을 하려면은 참 그야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국내에 있는 지인들, 예. 그 지인들의 전화번호만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지인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예. 안전하게 지금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정말 많은 이 책들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네.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보배스러운 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마디 더 비전. 말씀을 드리면, 9월 3일, 예.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예. 10m를 걸으시면은 오른쪽에 영어로 뉴올, 컬처 카페 뉴올이라고 써 있는 그 카페에서 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예. 제가 3년 그러니까 4개월 만에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호흡을 함께하는 시간을 3시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전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잘 돼야 네, 되고요. 와갖고 또 일부 기자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쓰겠지만 예. 그것 또한 나중에 네.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또 심판 받아야 되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예. 월요 칼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화해를 권한다. 야, 두 분은 뭐 사실 왜 화해해야 될지 네. 감은 와요. 예. 그러나 동시대를 사시긴 했지만 뭐 밀접하게 만나거나 네.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이런 적은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오는 사람들에겐 큰 무거운 어떤 돌덩이 같은 그렇죠. 역사의식을 준 것 같아요. 네. 문제의식을 줬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라고 참 예. 자임하는 저를 포함해서 현재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사실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예. 35년 동안 일본의 그 강점을 거쳐가지고 예. 신생 대한민국을 세운 그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예. 이렇다 할 기념관이 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수도 서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번에도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했습니다만 예. 정말로 창피하고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사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올해 1월에 예. 강원도 최북단이라는 고성에 갔더니 고성. 네. 그 강원도 최북단의 고성 그 화진포 해수욕장 그 화진포 해수욕장 옆에
화진포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예. 그 호수를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같은 야산에 예. 이승만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완전히 오두막집이에요. 그건 뭐 그냥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 고성군에서 예.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내외가 그 6.25 전에 예. 1950년 김일성의 남침 전에 그 화진포 별장이라는 거기 김일성 별장도 그렇죠,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말이 별장이지 예. 오두막집입니다. 네, 그냥 군대의 한 초소 정도에 불과한 아하. 한 소대 병력 정도가 이렇게 진주할 수 있는 주둔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오두막인데 그 뒤에 그야말로 겨울의 삭풍 속에서 날아가 버릴 듯한 그런 자리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별장을 기념관으로 그냥 다시 좀 개조했다. 그러니까 보수했다 이거네요. 네, 그 별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그 노 부부의 이승만과 그 대통령과 프란치스카 여사의 그 밀랍 인형이 이렇게 있고 네. 거기에 뭐 침대 같은 거, 방석 같은 거, 네. 타이프라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이라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처음이라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자화상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와서 머물렀던 서울 종로구의 이화장. 예, 이화장. 그 이화장에 가봐도 그 동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품이 이렇게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는 무역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고, 엊그저께 모여가지고 만세 삼창하면서 이 독립투사의 정신을 기린다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네.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한강 철교 폭파하고 도망간 사람, 그렇죠. 마치 그냥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에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김일성의 그 공산 세력, 네. 소련, 그 다음에 1949년 중국의 공산혁명에 성공한 모택동 세력, 이러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그 원칙에 충실한 그런 컬출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김대중 자서전에 보면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현대사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야.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네? 이 좌파들의 대한민국 탄생을 아주 매도하는 것이 김대중부터 뿌리 깊게 내려 있었네요. 그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예. 그
논란, 그 논란의 불씨가 어떻게 거슬러가냐면 예. 바로 1905년 제1차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이어서 네. 1917년 제2차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 당시 조선반도, 오늘날의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세우겠다고 했던 당시의 조선인들의 꿈, 그 조선인들이 오늘날의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무참하게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무산시킨 사람이, 예. 무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들 입장에서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문패를 내걸고 간판을 내걸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치를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올린 것은 네. 바로 한반도에 공산국가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의 그 열망을 무참하게 짓밟은, 무산시킨 결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이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야, 결국은 이 북한 공산 집단이 지금도 네. 계속 그런 공작을 벌여오고 있고 네. 그걸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계속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짓밟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잖아요. 아주 주요 요직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네. 대한민국이 그들의 그 정통성과 그들의 업적을, 시대적 역사적 정통성과 그들이 남기고 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근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근본이 네. 조선시대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조선시대의 연장인 거예요. 화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아니, 10,000원, 50,000원권, 네. 1,000원권, 어디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가도 맞아요. 이건 조선시대지. 그렇죠. 조선시대예요. 세종대왕,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거기 보면 훈민정음이 있고, 이건 거의 조선시대로 앞에는 이순신 장군 장군이 있고, 예.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참 컬출한 인물들이면 틀림없으나, 네. 지금 대한민국을 1948년 건국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상징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과 그들의 남긴 업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오늘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예. 제가 글에서 또는 방송에서 가장 먼저 제가 주장했던, 예. 명명하고 주장했던 그러한 논객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했다는 게 저의 역사관이에요. 그건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네. 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했느냐? 왜 그럴까요? 이 뿌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로. 그것은 불행하게도 예.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하야를 하죠. 네.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가지고 네. 1965년에 그 하와이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참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참. 그런 참 비운의 건국 대통령이 되는데 1968년에 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애국가에서 나오는 남산에 예. 그 남산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동상 예. 그 동상이 4.19 혁명 이후 그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바로 무너진 그 자리에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세운 거예요. 기념감도 쓰고. 거기에 기념관도 세요. 예. 그래가지고 백범 김구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엄청 커요. 네. 예. 자,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차지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의 그 위상, 그 위계 순서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간단히 그냥 동상만 넘어간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통성까지 그냥 거기서 그냥 확 날아가 버린. 마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야 됐을 나라가 아니라 김구 선생이 당연히 세웠어야 될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소위 말하는 남북 협상을 위해서 그 넘어갔는데 네. 북한 김일성을 만나러 갔는데 그렇죠. 그때 통일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만 단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분단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좌파 세력들이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일됐으면 공산화죠. 뭐. 공산화되는 거죠. 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네. 역사적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는 소련, 구소련의 문서를 보면은 그 단독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 움직임은 소련 스탈린이 먼저 시작한 거고 김일성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단독 정부 그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알면서도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1968년에 매우 불행한 정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에 있던 그 자리에 김구 선생의 동상을 세우고 남산에 백범 김구 공원을 조성한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희 네. 대통령이 실기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실기하지 실책을 한 거죠. 실책. 실체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정통성에서 밀려나갔고 독재자처럼 네. 군사 정부의 하나의 수장처럼만 이렇게 좌파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그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참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것은 틀림없지만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망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은 예.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세계 최고의 빈곤 국가의 하나였던 대한민국, 아프리카의 가나보도 못한, 그렇죠. 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못 살았던 그 해방된 조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고, 그렇죠. 네, 영국 헌법보다도 더 아주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제창해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깃발을 올리게 된 그 역사적인 위협을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처럼 18년 동안에 그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에 그런 역사 인식이 계속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평가가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과 역전이 되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강원도 최북단, 그냥 바로 해금강이 바라다 보이는 그 최북단에 기념관 아닌 기념관이 오두막 속에서 이름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 이 불행한 사태를 과연 누가 타파해야 되느냐? 응? 여보세요. 누가 타파한가 보세요. 저는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지금 지지하고 성원하는, 평가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 박정희 지지 세력의 손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부활하는데 바로 박정희 지지 세력의 손에 의해서 나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얘기에 푹 빠져갖고요. 네.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사회자 신분을 망각했어요. 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아, 네. 결국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네. 남산에다가 네. 큰 진짜 의리의리한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지지 세력과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많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연루해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두 세력 간에도 굉장한 지금 이 서로가 지금 불화해요, 지금. 서로가 아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불만을 품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된 그 뿌리에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그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그 환멸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마음을 터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와 권위, 국가 지도자, 산업화의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위상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암동에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네. 세워졌어요. 네네. 저도 가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100%에 가깝게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폄훼가 있었지만 네.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는 건 국민들이 지지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그럼 결국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네. 하나의 우리의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야,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제가 봐도 억울하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적을 어쩌니 해도 네. 인정했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을 제대로 세우겠다 한다면 틀림없이 사드 배치 이상으로 국론이 또 분열되겠죠. 분열되고 분당질이 벌어질 건데 예.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걸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씀 해주세요. 사실 예. 이 작업은 누가 했어야 되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했어야 돼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동상과 기념관 설립을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5년도 실기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엊그저께 광복절 기념식 행사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라에 건국 대통령의 위상이 없는 이 나라에서 해방을 자축해보니 그 얼마나 부질없는 거고 표리부동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나는 그래서 음.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네. 나는 그래서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실현은 안 됐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선 때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그것을 표면으로 이 공론화시킨 1등 공신은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아마 표를 좀 더 받기 위해서 공약을 세운 것 같아요. 표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때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랬던 거지. 솔직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출동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그걸 내세웠고 물론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했지만은 노무현 때 와서 그냥 네. 예산이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리고 뭐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세워지게 된 것은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의한 천명했던 건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거의 실현이 됐다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발파식을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론 분열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좌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네. 무슨 소리냐? 독재자의 기념관을 왜 만드냐? 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가는 그런 네. 여론전이 또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100%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대한민국 건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네. 그 당시에 공산화가 됐으면 저도 안 태어났고 네. 또 지금 군대 가고 또 대학 다니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상당수는 없었을 것이고 예, 예.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 공산 치하에서
네. 얼마나 또 굶고 학대받고 정말 자 볼품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야, 이 대한민국 건국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선 네.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막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가 막 삼성 광고판, LG 광고판 서 있는데 네. 야, 이 뿌듯한 자존감이 생기는 이 대한민국을 왜 건국했는지도 모르고 네. 동전 딱 펼치면 신사임당 아니 웬 또 퇴계이왕 이 모자가 있어요. 사실 예.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상징물이 네. 없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제대로 광화문 광장에 없는 네. 이거 우리 국민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제작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발파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손, 또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의 손에 의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번 그러니까 내년 12월 대선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하는 그런 후보를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그러한 기회가 왔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야,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네. 그럼 또 이제 좌파들이 뭐 그냥 난리치고 무슨 소리냐, 그럴 텐데 아주 이기기 쉬운 싸움 아니겠어요? 이 역사 전쟁에서 아주 네. 분명한 팩트들이 다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대통령이면요, 우리가 믿고 지지하고 그를 뽑아줄 정말 그 단결력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겁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이야기에. 그래갖고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10만 원권짜리가 생기면 네. 거기에 앞면은 이승만, 네. 뒷면은 박정희 하하. 딱 돼갖고 야, 국민들이 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태어났고 네. 왜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들었는지 이게 느껴야 되겠어요. 네. 좌파들이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왜? 바로 북한의 이 괴뢰 정권을 대한민국에 그냥 깔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정리 한번 마지막으로 네. 해주십시오. 건국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심지어 부족 국가가 세운 나라에서도 부족의 영웅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광복 71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도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 기념관다운 기념관 하나 대한민국 수도에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개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실현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번 리우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지금 계속 수확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없었다면요, 아마 리우 올림픽에 혹시나 북한 인공기를 달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꼭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대한민국 수도 심장 한가운데 100m 이상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신의 한수 윤창중 대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